괜히 서운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니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는 날들 말입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자꾸 떠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일일 텐데 나만 혼자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럴 땐 나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김씨 할머니는 올해 79입니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사셨고 50년 가까이 된 친구가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웃집 박씨 할머니와는 거의 날마다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박씨 할머니가 다른 친구 두 분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고 나오는 장면. 박씨 할머니가 웃으며 손 흔드는 장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봤지? 아이고, 갑자기 밥 먹게 돼가지고 미안해라. 김씨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 왜 나는 빠졌을까?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김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고 빨래를 개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박씨 할머니가 집 앞에 왔습니다.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학교 동창이었어. 한 사람이 동네 왔다고 해서 갑자기 만난 거야. 나도 까먹고 있다가 그냥 나갔어. 김씨 할머니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잠깐 앉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는 베란다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씁쓸한 웃음이었는지 후련한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뒤로 며칠 동안 김씨 할머니는 박씨 할머니를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그 묵직함은 한 달쯤 지나서야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입니다. 퇴직한 뒤 몇 년간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탁구를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나이는 좀 더 어렸지만 탁구를 아주 잘 쳤습니다. 이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이씨와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탁구 동호회 사람들끼리 간단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4명씩 조를 짜서 각 조 1등끼리 다시 경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와 이씨는 같은 조가 아니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조별 경기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많이 해서 이긴 거였습니다. 이씨는 당연히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결승에서 둘이 붙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금방 끝났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한 세트도 제대로 못 땄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악수를 했습니다. 이씨는 웃으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씨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이씨가 웃으며 돌아서던 그 순간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자꾸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원래 실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에 갔을 때 정씨 할아버지는 이씨를 피했습니다. 아니, 피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탁구를 칠 때도 가급적 다른 사람과 치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인사는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탁구 안 치시는 것 같아서요. 정씨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화내고 있었던 걸까?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혼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건가? 그날 저녁 정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씨 할아버지는 다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와도 예전처럼 쳤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의 마음은 정씨 할아버지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최 씨 할머니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요. 이틀 정도요. 최 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좋겠네. 며느리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할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행 가는 동안 반찬은 냉장고에 다 만들어 놓을게요. 최 씨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은 다 만들어 놓을게요. 그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최 씨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다녀온 뒤 집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의 무거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최 씨 할머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음은 해석하는 대로 흔들린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아까 김씨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 그분이 본 건 세 사람이 밥을 먹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왜 나는 빠졌을까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다음날 바로 찾아와서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한동안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뭘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정씨 할아버지를 다시 보면 이 씨는 경기가 끝나고 평소처럼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우습게 본 건 아닐까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한 달 뒤에 이 씨가 먼저 물어봤을 때 정씨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의미를 붙였던 겁니다. 최 씨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그냥 반찬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 씨 할머니의 마음은 거기에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서운했던 건 상대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이라는 걸. 상대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뿐이라는 걸. 마음이라는 게 참 빠릅니다. 뭔가를 보면 바로 해석합니다. 의미를 붙입니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냥 본 것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고 나왔다. 그뿐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악수했다. 그뿐입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다. 그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의미를 더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것뿐입니다. 물론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자동으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보는 건 가능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의미를 붙이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김씨 할머니는 몇 달 뒤 박씨 할머니와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시장에 갔을 때 김씨 할머니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이상했지. 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둘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탁구를 칠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와 치다가 지면 그냥 오늘은 내가 못했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그 뒤로도 가끔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건 대부분 상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상대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이야기를 붙입니다. 나를 소외시켰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붙였던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합니다. 오래 살면서 쌓인 것들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 있고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볍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 한편에 무거운 게 있으시다면 그게 상대 때문인지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해서인지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도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그렇게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보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걸까?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 마음은 진짜 상대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가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